철수야. 거실 한쪽 해가 덜 드는 소파에서 남자가 천천히 일어나 앉았어요. 허리가 굽었고 머리카락은 거의 하얗게 변해 있었죠. 철수야, 학교 다녀왔냐? 남자는 텔레비전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다시 물었습니다. 뉴스 화면에는 자막이 흘러가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그 화면을 거의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주방 쪽에서 설거지를 하던 여자가 멈칫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그릇을 조심스럽게 싱크대에 내려놓더니 수건으로 손을 닦으면서 거실로 나왔어요. 아버지, 저예요. 지연이. 딸은 습관처럼 대답했습니다. 이 말도 오늘만 하는 말이 아니었죠. 남자는 눈을 가늘게 뜨고 딸을 바라봤어요.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지연이? 그래, 우리 딸. 그제야 조금 풀린 얼굴이 되었지만 입술 사이로 또 다른 이름이 새어나왔어요. 근데 철수는? 학교 갔다 온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 와? 지연은 입술 안쪽을 살짝 깨물었어요. 이 대사도 오늘 처음 듣는 말이 아니었죠. 오늘은 또 몇 번이나 이 이름을 부를까요? 지연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은 후 제일 먼저 또렷해진 건 이상하게도 동생의 이름이었어요. 아버지, 철수 공부하러 외국 나갔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지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러나 남자는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오늘 아침에 분명 교복 입고 나갔어. 도시락도 내가 들고 나가라고 했는데 그걸 잊을 리가 없지. 목소리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시간은 흐릿한데 자기 기억만은 맞다고 믿는 사람의 표정이었죠. 지연은 더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오늘도 아버지의 시간은 30년 전 어딘가에 걸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아버지의 약 상자를 꺼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혈압약, 당뇨약, 치매약 이름표가 빼곡하게 붙어 있는 작은 통들이 줄을 서 있었죠. 아버지, 약 드셔야죠.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아버지는 얼굴을 찌푸렸어요. 맨날 이걸 왜 먹어? 나 멀쩡해. 안 먹으면 더 헷갈리신다니까요. 지연은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이며 물컵을 건넸습니다. 아버지는 투덜거리면서도 약을 하나씩 삼켰어요. 지연은 그의 손등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툭 튀어나온 힘줄, 거칠어진 피부, 그리고 문득 오래된 기억 하나가 같이 떠올랐죠. 철수를 때리던 손도 이 손이었지. 지연은 거실 한쪽에 놓인 오래된 액자를 슬쩍 바라봤어요. 네 식구가 함께 찍었던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어린 지연과 철수. 사진 속 아버지는 활짝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 어떤 시간이 숨겨져 있었는지는 이 집에 살았던 사람들만 알고 있었죠.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철수가 중학교 2학년이었을 때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 구두를 벗어 던지는 소리, 거실로 비틀거리며 걸어 들어오는 발소리. 야, 철수, 어디 있어? 소리가 났어요. 철수는 자기 방에서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죠. 네, 아버지. 너 오늘 학교에서 뭐 했냐? 공부했어요. 공부는 무슨, 선생한테 전화 왔어. 내가 수업 시간에 잤다며, 그리고 안 좋은 친구들과 어울린다며.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이 새끼가. 손이 날아왔어요. 철수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탁! 철수가 비틀거렸어요. 아버지, 그만하세요. 지연이 뛰어나왔습니다. 비켜. 아버지가 지연을 밀쳤어요. 지연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철수야, 이리 와. 철수가 뒤로 물러섰어요. 싫어요. 뭐? 아버지의 눈이 변했습니다.
싫다고? 내가 감히? 아버지가 철수를 잡으려고 했어요. 철수가 피했습니다. 왜 맨날 때려요? 엄마한테도, 누나한테도. 이 새끼가. 아버지가 탁자 위에 있던 잿더리를 집어들었어요. 유리 잿더리. 아버지.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늦었어요. 잿더리가 철수의 이마를 스쳤습니다. 철수가 바닥에 쓰러졌어요. 피가 흘렀습니다. 철수야. 지연이 달려갔어요. 어머니도 부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하지만 아버지는 거실에 서서 헐떡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지연은 철수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이마를 네 반을 꿰맸어요. 어떻게 다쳤어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넘어졌어요. 지연이 대답했어요. 간호사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봤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철수가 말했어요. 누나, 나 여기서 못 살겠어. 나 죽을 것 같아. 그 말이 지연의 가슴을 찔렀어요. 현재로 돌아온 지연은 무심코 팔을 쓰다듬었습니다. 아직도 희미한 흉터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그날 밤 지연도 맞았거든요. 지연아. 아버지가 갑자기 지연을 불렀습니다. 응, 아버지. 내가 요즘 좀 이상한가?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어요. 지연은 잠깐 말을 고르다가 부드러운 어조로 답했습니다. 조금 헷갈리시는 것뿐이에요. 누구나 나이 들면 그래요. 그래도 이상해. 자꾸 그의 얼굴만 떠올라. 아버지는 허공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애가 웃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 이상하지 내가 그 애한테 그렇게 했는데. 지연은 그 말에 손이 잠깐 멈췄어요. 이렇게 말할 줄은 몰랐는데. 아버지는 고개를 떨군 채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게 왜 그랬을까? 나도 모르겠다. 지연은 그 말을 듣고 나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기억 속에서 죄책감과 후회가 늦게야 떠오르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일주일 후, 지연은 교회 집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집사님, 부탁이 하나 있어요. 무슨 일인데? 동생을 이 집에서 떼어놓고 싶어요. 집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연아? 아버지가 계속 때려요. 언젠가 죽일 것 같아요. 해외로 보낼 방법 없을까요? 봉사단체나 교포가정이나. 집사는 한동안 지연을 바라봤어요. 쉬운 일이 아니야. 알아요. 그래도 제발이요. 며칠 후 집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긴 해. 캐나다에 있는 한인 가정에서 아이를 맡아줄 수 있대. 대신 당분간은 한국에 못 돌아오는 게 좋다고 해. 알겠습니다. 출국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어요. 여권, 서류, 경비. 지연은 아르바이트를 3개나 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주말 학원 강사, 새벽 신문 배달. 한 달 만에 200만 원을 모았어요. 출국 당일 새벽. 집안이 아직 잠잠할 때 지연은 철수의 작은 가방을 챙겼어요. 누나, 진짜 가야 돼? 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거기 가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럼 누나는? 나는 여기서 조금만 더 버티다가 나중에 갈게.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 철수는 창밖만 계속 바라봤어요. 철수야. 응. 이건 도망이 아니라 살려고 가는 거야. 철수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출국 게이트 앞. 마지막 포옹을 나눴습니다. 언젠가 꼭 다시 보자. 응. 내가 못 지켜준 거 그때 가서 대신 사과할게. 철수가 게이트 안으로 사라졌어요. 지연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30년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늙었고 지연은 중년이 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에게 치매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건망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아버지의 시간축은 뒤섞이기 시작했죠. 어제 일을 기억 못하면서 40년 전 이야기를 생생하게 떠올렸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아버지가 입에 달고 사는 이름이 생긴 건요. 철수는? 철수학교 갔냐? 철수 오면 아빠 좀 보라 해라. 지연은 처음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내가 그 애한테 너무 심하게 했지. 아버지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철수한테 그때 왜 그랬을까 싶어. 그 애가 나한테 웃어줬는데 참 바보였지 내가. 그 말에 지연의 가슴이 저렸어요. 이제 와서 후회가 생기는 걸까요? 어느 늦은 저녁, 지연이 설거지를 마치고 손을 닦고 있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띠링. 화면에는 보지 못한 국가번호가 떠 있었어요. 1로 시작하는 번호. 여보세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죠. 누나? 그 한 단어에 지연의 손이 덜컥 떨렸어요. 누구세요? 나 철수예요. 그 순간 지연의 무릎이 힘을 잃었습니다. 진짜 철수야? 응나야 누나. 지연의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된 거야? 철수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 말도 안 통하고 친구도 없고 매일 울었어. 근데 그 집 아저씨, 아줌마가 정말 잘해줬어. 밥도 챙겨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도 갔어. 컴퓨터공학과. 지금은 IT 회사 다녀. 그렇구나. 결혼도 했어. 아내는 한국계 캐나다인이야. 애도 둘 있어. 딸 하나, 아들 하나. 지연은 울면서 웃었어요. 잘 살았구나. 근데 누나. 철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 아직 살아계셔? 응, 살아계셔. 지금은 좀 많이 약해지셨지만 나 아버지 한 번만 볼 수 있을까? 한 번만 인사하고 싶어. 지연은 고개를 떨궜어요. 알겠어. 시간 맞춰서 꼭 와. 공항 도착층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지연은 계속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전광판에 도착 시간이 뜨고 승객들이 한 무리씩 게이트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지연의 눈에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검은 점퍼에 청바지. 눈이 마주쳤어요. 누나 맞지? 철수야. 이름을 부르는 순간 막혀있던 눈물이 한 번에 쏟아졌습니다. 가까이 선 두 사람은 어색하게 서로를 껴안았어요. 얼굴이 많이 변했네. 누나도. 그래도 눈은 똑같다. 공항을 나와 차에 올랐어요. 철수야 아버지. 많이 변하셨어. 어떻게? 치매야. 기억이 많이 흐려지셨어. 근데 이상한 건 너 이름은 매일 불러. 철수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요즘 자꾸 후회하시는 것 같아. 너한테 미안하다고. 근데 철수야, 너 캐나다 생활은 어땠어? 30년이나 혼자. 철수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처음 1년은 정말 지옥이었어. 학교 첫날 선생님이 내 이름 불렀는데 발음이 이상했어. 애들이 다 웃었어. 나는 울었고 급식실에서 밥 먹는데 다들 나 쳐다봤어. 동양인이 나 혼자였거든. 그날은 밥을 못 먹었어.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겨울에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학교 가는 게 무서웠어. 길도 모르겠고 한 번은 길 잃어서 2시간 동안 헤맸어. 밤에는 매일 누나 생각했어.
아버지 생각도 했고, 엄마 생각도 했고,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이상한 게 아버지 생각하면 무서우면서도 보고 싶었어. 때리던 손도 기억나는데 어릴 때 나 업어주던 등도 기억나더라고. 지연은 운전대를 꽉 쥐었어요. 2년째 되니까 조금 나아졌어. 친구가 한 명 생겼거든. 중국계 애였어. 걔도 영어 못했어. 고등학교 때는 컴퓨터에 빠졌어. 코딩하면 한국어 생각 안 나거든. 그게 좋았어. 대학 가서 아내 만났어. 걔도 입양하였어. 그래서 서로 통했나 봐. 철수가 지연을 봤어요. 누나 나 잘 살았어. 정말로. 응. 근데 한 가지만 말해줘. 뭔데? 그때 누나가 나를 보낸 거 맞지? 지연의 손이 떨렸어요. 응. 고마워. 응. 누나가 안 보냈으면 나 진짜 죽었을 거야. 집 문을 열었을 때 거실에서는 예능 프로그램 웃음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소파에 걸터 앉아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죠. 아버지, 나왔어요. 지연이 왔냐? 오늘 손님 한 명 데리고 왔어요. 지연이 옆으로 비키자 문가에 서 있던 남자가 조심스럽게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아버지의 눈이 그 얼굴에 멈춰섰습니다. 아버지, 철수? 이름을 부르는 입술이 작게 떨렸어요. 저 철수예요. 오랜만입니다. 남자는 더 다가와 아버지 앞에 서서 허리를 굽혔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철수냐, 정말 우리 철수냐? 손이 허공을 더듬다가 결국 철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놈아. 지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철수도 울고 있었습니다. 저 잘 살았어요. 누나 덕분에. 아버지는 철수의 손을 꼭 쥔 채 끊어진 호흡 사이로 말을 이어갔어요. 나는 내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기도도 못했어. 미안해서. 지연은 손을 가슴 앞에서 모았어요. 아버지. 응. 사실 철수는 가출한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시선이 지연에게 옮겨졌어요. 제가 보냈어요. 제가 몰래 해외로 보냈어요.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아버지가 또 때릴까봐. 어느 날은 죽일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서 손이 떨렸어요. 그래서 엄마한테도 아버지한테도 말 안 하고 제가 다 했어요. 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너 그걸 왜 이제야?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혹시라도 그때처럼 화내면 철수가 말했습니다. 몰랐어요, 누나. 어릴 땐 누나가 나를 버린 줄 알았어요. 지연의 눈이 커졌어요. 근데 크면서 그날 공항에서 누나 얼굴 생각하면 버리고 가는 얼굴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연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너한테도 아버지한테도. 아버지는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미안하긴 내가 더 미안하지. 잠시 후 그는 지연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내가 아니었으면 그 애는 진짜 죽었을지도 몰라.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때 나는 내가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그냥 분노에 붙잡힌 놈이었어. 철수가 조용히 다가와 두 사람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올렸어요. 그만해요. 이제 서로 미안한 얘기는 여기까지만 해요. 나 잘 살았어요. 누나 덕분에, 그리고 아버지 덕분에.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어요. 내 덕분에? 아버지가 그렇게 살게 했으니까 내가 도망쳤고, 그래서 또 다른 인생을 살게 된 거잖아요. 아버지의 눈에 또 눈물이 괴었어요. 저 아버지. 응. 저도 많이 무서웠어요. 근데 그래도 지금은 보고 싶었어요. 그 말에 아버지는 참지 못하고
철수를 품에 안았습니다. 철수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집 근처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렀어요. 아침이면 집으로 와서 아버지와 함께 밥을 먹고 점심에는 근처 공원을 같이 산책했습니다. 여기 내가 어릴 때 자전거 타던 데야. 그래요? 그래. 내가 여기서 넘어져서 울고 그랬지. 내가 또 화냈었고. 괜찮아요. 지금은 좋은 데만 기억해요, 우리. 어느 날 밤 아버지는 갑자기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어요. 지연은 서둘러 119를 부르고 철수와 함께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가 나와서 말했어요. 심장이 많이 약해진 상태였네요. 당장 큰 위기는 넘겼지만 각오를 조금씩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지연아. 네, 아버지. 철수는 어디 갔냐? 여기 있어요, 아버지. 철수가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버지는 힘겹게 손을 내밀었어요. 두 아이는 한 손씩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둘 다 내 자식이다. 내가 제대로 지켜주진 못했어도. 그날 새벽 아버지는 조용히 숨을 멈췄어요. 장례식장. 조문객들이 조금씩 빠져나간 늦은 밤, 지연은 영정 앞 의자에 앉아 있다가 탁자 위에 놓인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지연 철수에게. 아버지의 서툰 글씨였어요. 둘은 조용한 방으로 들어가 봉투를 함께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접힌 종이 한 장. 지연이. 철수야. 내가 이걸 쓰고 있을 때 너희 둘이 내 옆에 있는지, 먼데 있는지, 아니면 영영 못 볼 사이인지 나도 잘 모르겠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답게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지연아, 너는 항상 나 대신 집을 지켰다. 내가 화낼 때마다 나보다 먼저 울어주고 동생부터 감싸 안았지. 그게 내 잘못이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한 적 없다. 철수야, 너는 나를 많이 두려워했을 거다. 그런데도 어릴 때는 내 옆에 찰싹 붙어서 웃어주던 얼굴이 자꾸 떠오른다. 그 웃음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너희 둘이 어디에 있든 서로를 탓하지 말고 나를 탓하지도 말아라. 나는 이미 나를 평생 탓하면서 살았으니까. 이제 남은 시간은 너희가 서로를 지켜주는 데 쓰면 좋겠다. 미안했고 고맙고 사랑했다. 너희 아버지가. 편지를 다 읽고 나서도 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누나. 응. 우리 이제 서로한테라도 괜히 미안해하지 말자. 그래. 그래야 아버지가 이 편지를 쓴 이유가 조금은 지켜지는 것 같지 않을까? 지연은 눈가를 훔치면서 웃어 보였어요. 그래. 우리 이제 서로 좀 지켜주면서 살자. 장례식장 밖. 하늘에는 새벽빛이 조금씩 번져오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말했어요. 누나, 나 1년에 한 번은 한국 올게. 정말? 응. 애들도 데리고 올게. 할아버지 산소도 가고. 지연이 울었어요. 고마워. 그리고 누나도. 시간 되면 캐나다 와.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도 돼. 정말? 응. 가족이잖아. 그 말에 지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철수를 안았습니다. 30년 만에 남매는 진짜 가족이 됐어요. 지연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랑은 늦게 와도 사랑이구나. 그리고 그 늦게 도착한 사랑 위에서 두 남매는 이제 각자의 삶을 다시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서로를 버리지 않기로 약속한 조금 늦은 가족의 시작이었어요. 인생 극장은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마음, 관계, 그리고 진심을 그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